전북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60mm가량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장마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 표면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패이고 부서진 도로가 안전운전을 위협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용군 순창군 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을 국민들과 소통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 감시 역할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인 전북도 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먼저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전북 지역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는 전날 강우량이 군산 어청도 176mm, 순창 복흥 115mm, 임실 강진 109m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북 지역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가 순차적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배수구 역류와 나무 쓰러짐, 지붕 고정, 공사장 안전조치 등 소방 출동 8건 등으로 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청은 주말인 24일과 25일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6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지자체장을 초대해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황토현 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점과 지난해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로 정해진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국가적으로 인정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읍 시민들의 자긍심이 아마 대단히 높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도 자평했습니다.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정읍시. 최근에는 동박 제조업체 SK 넥실리스와 2,4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을철에만 집중된다고 지적받아온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룡동 일대에 조성된 라벤더 허브원을 비롯해 구졸초와 지황 등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사계절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정읍을 향기 공화국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읍의 향기가 온누리에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정향누리까지 연결을 하면 멋진 정읍의 미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확신 속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10만 명 선으로 무너진 인구수는 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 시장은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정읍이 주 생활권이 되는 사람들이 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대해선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정읍시의 공무원들과 또 저로서도 반드시 넘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유진섭 정읍시장 편은
27일 오전 11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32곳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2곳 등입니다. 도는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확보 차원에서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선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개별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등의 제1공구를 운영할 운영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남원시는 또 기금 등의 제2금고 운영기관으로 전북은행을 재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전성, 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4년간입니다. 제8대 부안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순창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신용근 의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제8대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신용근 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제가 제8대 하반기 의장을 당선됨으로써 참 어깨가 무겁고 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의회 발전과 또 우리 순창군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책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요사이는 잘 못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맡은 2년 동안은 우리 순창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순창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드립니다. 이 바람직한 의회상이라 하면은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의회라고 하면은 집행부 견제만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견제 아닌 견제, 그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의회의 그 기능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순창 군민의 평온함과 안녕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지금 현재 제일 발전을 하기 위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보면은 여기는 농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리적인 여건도 저는 평야지대하고 좀 닮습니다. 그래서 그 농군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그 활용을 해가지고 도농어 문화 교류, 또 여기는 그 읍소재지와 벽지와의 그 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벽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면 소재지와의 그 교류, 그걸 좀 가깝게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문제다. 그런 유통망 구축을 충분히 해서 도농어 교류 문화 이것을 또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지금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 노력하겠다고 선거 때부터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연의 자세를 낮추고 또 본연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주위에서 인정을 하면은 그것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의회 그 정립상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 역시 언제나 우리 순창 군민을 바라보면서 의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견제 아닌 견제, 이것이 곧 지역을
망가뜨리는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문제로 풀어간다고 한다면은 지역이 발전 안 될 이유가 하등이 없다고 봐요. 예, 버스 투어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현장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는 견제를 할 겁니다. 주민들 생산적인 그런 편의대로 의정을 활동을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창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꼭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양각지에서 다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가 다 이게 마음과 머리가 다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시고 그러더라도 서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하신 일은 잘하셨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잘 못하신 일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책찍질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회의 정립상을 구성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건설업자들이 개발 호재를 이용 아파트를 속속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 주택 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각종 택지 개발과 함께 공급된 주택 보급률이 현재 110%의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급률이 120%를 넘을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자칫 집값 하락이란 악재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나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주권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논란 속에 접어든 전주 역세권 개발과 천마지구를 비롯해 소규모 단지 등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쏟아부을 경우 어렵게 내 집을 장만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이며 서해안과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도 이어집니다. 서해안과 산지에는 바람이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풍이 지속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강수 지속 기간이 깁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이지만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과 고창 26도, 김제와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27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한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